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2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켈리 코크란과 제이스 코크란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싹이 텄고 교내에선 소문난 커플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을 마치고 그날 밤 새신랑 새신부는 다소 위험한 약속 하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내연녀 혹은 내연남을 함께 살해하기로요. 좀 섬뜩한데 아직 20대 초반 청년들의 다소 가벼운 언약이었을까요? 이후 둘의 결혼 생활은 무탈했습니다. 특히 제이슨은 수영장 수리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아내 켈리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삶에 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된 육체 노동으로 인해 제이슨의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인데요.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제이슨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지역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시건 아이언 리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난 켈리는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외로움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고 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외도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외도 이유가 남편 제이슨이 허리를 다친 후에 부부 성생활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제이슨은 처참한 기분이었겠죠. 몸도 아픈데 아내가 바람까지 피우다니. 이로 인해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이슨은 켈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켈리가 없는 삶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생활이 지속되던 그때 켈리는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불륜남은 크리스토퍼 리건. 공군 출신의 중년 남성이고 해군 함정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켈리와 처음 만났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크리스토퍼 무릎에 문제가 생겨 공장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요. 켈리는 그가 이사를 가는 것을 좀 반대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제이슨도 둘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게 되었고요. 부부는 이 일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 끝에 부부는 최악의 결론에 치닫게 되는데 13년 전 신혼 첫날 밤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서로 내연녀 내연남을 죽이기로 했죠. 바로 크리스토퍼 살인을 모의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켈리가 크리스토퍼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제이슨이 총으로 살해하는 것. 이윽고 켈리는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일부터 집을 비워요.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면 더 이상 못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봐요. 다음 날인 2014년 10월 14일. 크리스토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켈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진한 포옹을 나눴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어요. 크리스토퍼를 제압하기 위해 켈리가 잠시 빈틈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남편 제이슨은 조용히 등 뒤로 다가갔고 탕! 크리스토퍼 머리에 정확히 한 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크리스토퍼의 시신 앞에서 부부는 일단 머리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인데요. 근데 총알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계획을 바꿔서 차라리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갔고 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몸통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나눠서 담아요. 사실 사건 전날 이미 검색을 통해 유기 장소는 물색해 두었거든요. 바로 두 사람이 고른 장소는 인근 버려진 탄광지역, 카스피안 피트. 그들은 크리스토퍼의 차를 운전해서 장소에 도착했고 탄광 인근 숲 전체에 걸쳐 그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외곽에 크리스토퍼의 차를 주차해 둔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오죠. 켈리와 제이슨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토퍼의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된 것은 전 연인이자 친구인 테리 오코넬. 사실 그녀는 크리스토퍼의 이사를 도와주기로 한 상태였는데 약속 당일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지나자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2014년 10월 27일 경찰에 크리스토퍼 실종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왜냐면 전직 군인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 하루아침에 차량과 함께 실종된 게 이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수사 직후 크리스토퍼의 차량이 집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이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돼요.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주소, 바로 켈리의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실종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역시 켈리라는 게 자명했습니다. 그렇게 켈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켈리와 제이슨 부부를 소환함과 동시에 자택에 들이닥쳐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집 안에서는 비산혈흔이 발견됩니다. 담당 형사는 이 피가 크리스토퍼가 총에 맞을 때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전자 기술로는 이 작은 핏방울에서 신원을 확인할 정도의 DNA를 추출하기는 어려웠죠. 결정적으로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가 단순한 실종인지 아니면 살해를 당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켈리와 제이슨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에게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켈리는 시종일관 너무도 평온하고 차분했고요. 반면 제이슨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경찰은 신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어쩐 일인지 이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심증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경찰 또한 더 이상 이들을 묶어둘 수 없었기에 결국 부부는 풀려나게 됩니다. 2015년 3월 경찰의 의심 속에 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지 벌써 1년째. 그 사이 켈리와 제이슨은 경찰을 피해 인디애나주 호바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경찰도 답답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2016년의 어느 날 FBI로 한 익명의 제보가 걸려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며칠 전 제이슨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아내인 켈리가 살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0일 인디애나의 911 센터로 다급한 켈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후 응급구조대가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제이슨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켈리는 제이슨이 사망 전에 마약 성분인 헤로인을 주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게 주입이 되면서 사망한 것 같다는 그녀의 설명. 구조원도 켈리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제이슨의 사망은 단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간주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부검은 없었고요. 이후 켈리는 조용하게 제이슨의 장례를 치르고 또다시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친구 중 한 명이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수상함을 감지한 거죠.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직접 FBI로 제보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FBI는 켈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남편의 의문의 사망, 그리고 앞서 내연남의 실종 사건까지. 그 중심에는 모두 켈리 코크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제이슨의 시신을 발굴해서 부검을 감행하기로 한 거예요. 조사 결과 제이슨의 몸에는 예상대로 다량의 헤로인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앞서 켈리의 증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제이슨이 사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헤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질식사였는데요. 즉 켈리는 남편에게 다량의 헤로인을 주사를 하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가 바로 죽지 않자 참다 못해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살해한 정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했던 아내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낸 수사관들은 즉각 앞서 크리스토퍼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골칫골이었죠. 우선 먼저 켈리의 전화기를 추적했습니다. 당시 새롭게 발견된 이 GPS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2014년 10월 14일 켈리가 크리스토퍼 차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부 컴퓨터를 복원해보니까 다운받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곳엔 웬 버려진 탄광 지역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곳이 시체 유기 장소라는 감이 왔고 사진 속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근처 강 아래에서 흉기로 사용된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해요.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켈리를 살인과 시체 유기, 증거은닉,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켈리는 이미 도주 중인 거예요. 처음 경찰들은 행방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여기서 켈리가 멍청한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됩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서부에 있는 척 지인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더 똑똑했죠. 즉시 켈리의 전화기 위치를 추적하더니 그녀가 현재 켄터키주에서 은신 중인 게 파악됩니다. 4월 29일 도주를 하던 켈리는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여태 경찰들이 찾아낸 증거와 제이슨의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그녀는 크리스토퍼를 죽이자고 계획을 한 것도 그리고 살해를 한 것도 내가 아닌 남편 제이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은 제이슨의 협박에 못 이겨서 크리스토퍼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만 도왔을 뿐이라고 하죠. 아니 그럼 남편은요? 그건 인정했어요. 크리스토퍼에 대한 복수였다는 설명. 이렇게 켈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슨 살인에 대한 형량을 줄여준다면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죠. 결국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선은 시신을 찾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요. 켈리는 장소를 찝어줬고 수색견을 동원해 집중 수색한 결과 마침내 크리스토퍼의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또 다른 성과도 있었는데 살인에 사용된 총알과 크리스토퍼의 안경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들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죠. 자, 다시 켈리의 진술로 돌아와서 내연남을 죽인 복수를 위해 남편 제이슨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경찰은 애초에 크리스토퍼를 죽이고자 한 것도 켈리의 생각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굉장히 평소에 통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자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옮기자 그것에 분노해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제이슨은 살인 계획에 별 수 없이 참여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고 두 사람이 호바트로 이사한 후에도 부부싸움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한편 켈리가 남편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그가 죄책감을 못 이기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해버릴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막아버리려고 살해한 정황이었죠. 물론 여기까지는 경찰의 추정일 뿐 켈리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머리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끔찍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크리스토퍼가 살해를 당하고 며칠 뒤 켈리 부부가 갑자기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 평소 켈리 성격을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메뉴는 버거였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부부가 만든 이 패티의 맛이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조합해본 이웃들은 그때 버거 패티가 혹여나 크리스토퍼의 인육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게 되죠. 하지만 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오해라고만 일축했습니다. 이 진실 역시 켈리만이 알 뿐입니다. 2017년 5월, 켈리 코크란은 크리스토퍼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크리스토퍼 살인과 남편 제이슨의 살인을 저지른 주가 각기 다른 곳이라서 재판도 각각 다른 곳에서 2번 받았다는 점이요. 그래서 켈리는 인디애나주에서 제이슨 살인 혐의로 추가 6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에 65년형까지 더하면 그녀가 사회로 나올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이는데요. 그녀는 현재 교도소 안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이 악마 같은 여성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갇혀 있다는 반응이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